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해줄 문학의 정석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학의 정석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드릴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을 읽어드릴 건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글을 읽고 감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시 미디어가 주는 자극은 내려두고 글문학의 잔잔한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들 중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또 누구나 감직하고 있는 것이죠. 문학의 정석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첫사랑입니다. 다들 첫사랑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아프기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풋풋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눠볼 문학 작품에서도 첫사랑의 떨림과 아픔, 그리고 풋풋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다양한 첫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백아의 첫사랑 듣고 올게요. 이번 주 문학의 정석, 그 주제는 바로 첫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사랑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시는 드라마 도깨비의 명장면 중 하나이죠. 극중 캐나다로 여행 간 도깨비와 지은탁. 그녀를 기다리며 공원에서 이 시를 읽던 도깨비는 이 모든 게 첫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유가 다정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읽어나가던 그 시. 학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나요? 바로 김인육 작가의 사랑의 물리학입니다. 사랑의 물리학, 김인육.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네, 정말 첫사랑의 이끌림 그리고 떨림을 잘 표현한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랑의 물리학 해석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아의 첫사랑. 이 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 몇 가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의 물리학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큰 솜과 작은 쇠구슬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작은 쇠구슬의 질량이 큰 솜보다 크지만 부피는 작듯이 부피와 질량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 김인육 시인은 이 구절을 첫 시작으로 썼을까요? 시에서 그녀를 표현하기를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라고 했죠. 작디 작은 그녀이지만 그런 그녀를 향한 마음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 중반부에도 과학적인 구절이 등장하죠. 지구보다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질량은 중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도 커집니다. 지구보다 큰 질량이라면 중력이 더 세지겠죠. 결국 시 속 화자가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이 매우 크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사랑의 물리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김인육 작가가 표현하는 첫사랑의 감정이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네요.
진자운동이란 실끝에 구슬을 달아 당긴 다음에 놓게 되면 좌우를 반복하여 진동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랑인 소녀를 볼 때 화자의 심장이 진자운동을 하는 구슬처럼 두근거리며 떨리는 마음을 이과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좋았는데요. 이런 게 진정한 문잇과 통합의 작품이 아닐까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도깨비 속 김신의 역할을 맡은 공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더욱 설레이는데요. 그럼 드라마 도깨비의 OST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의 갈래는 바로 소설인데요. 책이 원작이지만 영화로 상영되고 더욱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웬들린 벤 드라닌 작가의 플립, 다들 들어보셨나요? 책 플립에서는 줄리와 브라이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줄리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나무 위로 올라가 시위를 벌이고 수정란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는 등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여주인공인데요. 그에 반해 브라이스는 미모가 뛰어난 미소년이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정말 성격이 다른 두 주인공이지만 줄리는 새로 이사온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솔직하고 쾌활한 줄리는 스스럼 없이 마음을 표현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브라이스는 줄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죠. 그때 둘 사이의 관계가 180도 변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줄리는 자신이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을 매번 브라이스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하지만 브라이스는 매번 그 달걀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그녀의 마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줄리에게 그 모습을 딱 들키게 되죠. 화가 난 줄리는 그날부터 브라이스를 피하게 됩니다. 귀찮게 쫓아다니던 줄리가 정작 사라지자 브라이스는 오히려 줄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이후부터 벌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다양한 사건과 심리 묘사를 마치 두 주인공이 일기를 쓰듯 번갈아 서술하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사랑의 진통을 그것이 진통인지조차 모른 채 겪는 브라이스와 줄리의 이야기, 풋풋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기 좋은 것 같네요. 소설 원작 영화 플립의 OST Let It Be미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저는 이 소설 속에서 학교 모금 행사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특정 남학생이 식사를 준비하고 그 남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여학생들이 돈을 걸고 경매하는 행사입니다. 브라이스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여러 명이 경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이스의 마음은 이제 줄리에게만 향해 있죠. 배려심이 깊은 줄리는 인기가 없는 남학생에게 돈을 걸어 낙찰되었고 브라이스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학교 퀸카인 셰리에게 낙찰을 받게 됩니다. 경매가 끝난 후 두 커플은 마주보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파트너와 함께 있음에도 브라이스와 줄리는 서로에게만 신경이 쓰입니다. 브라이스는 달걀 사건 이후 줄리가 자신을 피할 때부터 줄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6년 동안 줄리의 마음을 피한 브라이스에게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긴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브라이스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줄리를 불러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요. 줄리가 그렇게 바랬던 첫 뽀뽀를 하려는 순간이었으나 줄리는 이걸 원했던 게 아니었기에 도망칩니다. 줄리에게 잘 보이고 싶지만 티는 내고 싶지 않아 하는 브라이스의 감정이 왠지 공감이 가면서 귀여웠는데요. 한편으로는 줄리에게 못되게 한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브라이스가 당할 때 조금 통쾌했습니다. 여러분은 줄리처럼 첫사랑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셨나요? 아니면 브라이스처럼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셨나요? 책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나 일생에서 단 한 번 무지갯빛을 내는 사람을 만난단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되지. 아마도 작가는 첫사랑의 상대가 무지갯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스는 다른 남학생과 밥을 먹는 줄리를 보고 어떻게 거기 앉아서 저렇게 아름답게 웃을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사랑인 상대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수한 감정을 잘 표현해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이었습니다. 플립을 읽고 난 후 저도 줄리처럼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 할 수 있는 사랑이 하고 싶어지는데요. 플립은 어린 소년소녀의 달콤한 설렘과 아릿한 통증을 동반하는 첫사랑 이야기를 가볍고 재미있게 읽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사랑가사의 정석,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오실게요. 지금은 1시 37분. 여러분은 들을수록 교양이 쌓이는 문학의 정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을 드시러 가는 길, 혹은 드시고 오시는 길에 같이 연극 한 편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벌써 문학의 정석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오늘의 주제인 첫사랑과 관련된 극인데요. 희곡 황태자의 첫사랑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황태자인 주인공 칼 하인리히는 어릴 적부터 궁안에서 위선적이고 경직된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해외로 유학을 떠난 하인리히는 궁궐 안과는 상반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학을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과 함께 학창시절을 마음껏 즐기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 신입생이 선배들 앞에서 큰 컵에 담긴 맥주를 마셔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황태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어 훗날에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는데요. 그 노래도 잠시 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하숙집 하녀 캐티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하인리히인데요.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짧기 마련이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을 즐길 새도 없이 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인리히는 급하게 귀국하게 됩니다. 극의 분위기는 알콩달콩하고 달달하기보다는 그저 폭풍 같은 사랑만 자리하는데요. 고전의 느낌이 물씬 나는 희곡입니다. 황태자의 첫사랑 극 중 하인리히가 입학식 날 맥주를 마시며 부른 노래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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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희곡을 읽으면서 이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마음속에 간직해두자.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고 또 당신도 날 잊지 않기로. 우리가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만 서로를 잊어버리지도 않아. 난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캐티. 절대 절대로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하인리히가 마지막 순간 캐티에게 전하는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황태자인 하인리히는 하녀인 캐티와의 사랑에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캐티를 잊을 수도 없죠. 자신도 절대 잊지 않을 테니 상대도 잊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질척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애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 첫사랑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황태자 하인리히의 감정에 이입하며 이 희곡을 읽어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황태자의 첫사랑은 빌헬름 마이어 페르스터의 작품인데요. 첫사랑의 아름답고도 절절한 내용 때문에 여러 세대를 걸쳐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1899년 중편소설로 발표된 다음 1901년에 희곡으로 각색된 이 작품은 1924년에는 오페레타로, 1927년에는 무성영화로, 1954년에는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반복적으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한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근대 연극과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박승희를 필두로 일본 유학생들이 문화운동을 위해 조직한 단체인 토어레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작품입니다. 토어레는 1회 공연에서 실패를 거두었으나 이후 황태자의 첫사랑이 포함된 2회 공연이 대성공하며 금전적 빚을 갚아 계속해서 단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 듣고 오실까요?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고 있네요. 오늘 문학의 정석에서는 첫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사랑의 감정을 깨닫는 순간을 표현한 김인육의 시 사랑의 물리학, 감정의 서툰 첫사랑을 보여준 웬들린 벤 드라닌 작가의 플립, 마지막으로 애절한 첫사랑을 표현한 이 곡 황태자의 첫사랑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문학작품을 접할 시간이 충분치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학의 정석 어떠셨나요? 영상 매체가 주로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그 자리를 고고하게 지키고 있는 글문학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의 정석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학작품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정수연, 기술의 김승연, 모니터의 이무진,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